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론스타 사건 승소를 두고 정치권에선 업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 한미 중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론스타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이재명 정부의 ISDS 판정 취소 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나쁘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은 론스타 배상 취소 판정이 이재명 정부의 쾌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승소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역대 뭐 큰 행사라든지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전임 정부에서 유치했다고 해서 그 다음 정부가 또 개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개최하는 날 전임 정부 누가 이걸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고맙다라고 이 총리가 나서서 하는 어떤 브리핑에서 일일이 거론하는 경우는 전 거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이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국민들은 누가 유치했고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자꾸 조금 아쉬운 게 이거 국가적으로 좋은 일인데 이걸 가지고 왜 그냥 서로 좋게 서로 칭찬하고 이게 국민들도 기뻐하면 될 일인데 이걸 가지고 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공방을 하는 자체가 좀 많이 아쉽다. 어떤 보수 인사가 어제 뭐 SNS에 이런 글 올렸더라고요. 맛있는 짜장면을 배달한 사람이 자기가 잘했다고 상생낸다고 하더라. 물론 맛있는 짜장면 만든 사람이 잘한 거죠. 하지만 이 배달부가 다른 데 가거나 아니면 오다가 뭐 떨어뜨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수 쳐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과 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은 과거 이 정부 여당이 했던 어떤 말들 때문인 것 같거든요. 과거에 이 취소 신청하게 되면 이길 가능성 거의 없다, 제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했던 그런 말들이 겹겹이 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짜장면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사실 그 짜장면 시키는데 반대해놓고 가장 먼저 지금 젓가락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통령실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있는 송기호 당시 민주당 지역위원장, 익시드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박용진 당시 민주당 의원,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치적을 챙겨주기 위한 화수분이 아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 한동훈을 내세워 승산 없는 불복 절차로 희망 고문한다면 대역 죄인이다. 그다음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주가 조작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그 주가 조작 수사와 유죄 판결이야말로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금을 깎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민주당과 가까운 스피커 김어준 씨는 그 사이에 이자가 계속 불어날 텐데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민주당에서 새 정부의 쾌거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전인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 법무부가 진행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발표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만큼 다급하게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대장동 7,400억 항소 포기와 극명하게 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김민석 총리가 새 정부의 쾌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 국익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지켜낸 것이 쾌거는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4천억 원이죠. 그러면 4천억 원을 지켜낸 것은 쾌거인데 왜 범죄자들,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7,400억 원을 더 이상 추징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된 것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가, 민주당에서. 그 점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되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저 발표에 자청해서 나선 것은 대단한 자충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충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김민석 총리
정부가 발표에 나선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가적으로 어쨌든 잘한 일에 대해서 또 국민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뭐 법무부 장관이 할 수도 있지만 총리가 나서서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좋은 거 아닙니까? 보니까 옆에서 보통 사람들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장관께서는 옆에서 안 깎아주려고 하니까 본인이 잘 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좋은 일을 총리가 더 알려주니까 한동훈 전 장관에게 제가 봤을 땐 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단지 더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총리가 나선 거라는 말씀이신 네, 그렇죠. 겁니다. 뭐 그 위에 뭐 다른 이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뭐 과거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론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같이 한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장관 잘했다고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자꾸 민주당이 반대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잘한 건 잘한 거지만 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 여당에선 이런 또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동훈 전 장관이 퇴직한 뒤에 이 관련 변론이 시작됐다. 법무부가 곧 본인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소가 한 전 장관과 관련이 없다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들으세요? 조상호 보좌관에 대해서야말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상호 보좌관의 논리대로라면은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4개월여 전에 이미 런던에서 구두 변론 절차 모두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한 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은 이 론스타 배상금을 6조 원에서 3천억 원을 거쳐서 영원이 되는데 매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2006년에 그 론스타 주가 조작 수사가 시작이 될 때 형 이거 딱 되는 사건이야 라고 했다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론스타의 금융자문사인 시티증권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큰 서류 상자 10개 분량의 영어 문서가 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에 이동열 검사라는 분하고 형 이거 나하고 5박스씩 나눠서 번역하자라고 해서 수사에 물꼬를 텄던 것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이 걸려서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받아냈고 그것이 결국 론스타의 부당한 요구를 기각시키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만큼은 한동훈 전 장관이 충분히 본인의 이야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자, 박 검사장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항소 포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박철우 검사장의 그 지난 전력을 쭉 보니까 사실 이제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금 이제 요직에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한직을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뭐 보훈성 인사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건 뭐 판단에 맡기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지금 어쨌든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뭐 박철우 검사장 같은 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인사가 검찰의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전문 지식에 가장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 갈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박철우 지검장의 이력을 보면요. 2018년에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 환수부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 초대 범죄수익 환수부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2019년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이 범죄수익 환수부장이 된 뒤에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 환수 실적이 굉장히 늘어난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여서 범죄수익 환수 블루벨트를 갖고 있어요. 환수를 잘하시는 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를 하도록 해서 이 7,400억 원을 환수할 길이 없게 만들었느냐. 이런 의혹을 지금 세간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 한마디 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는다. 검찰 조직이 안정되기는커녕 앞으로 내부 반발이 더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인사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행동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이라고 하는 건요. 구속 요건이 성립하려면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검사장들이 도저히 직업법률가로서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린 것이 과연 공익을 반하는 목적을 가진 집단행동입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건 자체를 놓고 왜 항소 포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런 의사결정 자체가 공익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적반하장인 것이고 이것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익은 대장동 일당들이 범죄 수익을 취하는 그 사익과 철저하게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아마 국민들로부터 점점 민심이 떠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협의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당황스럽다,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강경파와 원내 지도부 사이의 어떤 이런 입장차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특히나 이제 법사위 위원들하고 이 당 지도부하고 사실 조금 똑같은 의견은 있습니다. 공감대는 똑같은데 이게 방법이라든지 특히 시기에 대한 조율의 문제가 조금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간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과 관련해가지고도 특검에서 특히나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내란 전단 재판부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게 되면 또 국민의힘과의 다른 법안 조율이라든지 또 대통령 순방 중에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지금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의 조절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